네, 4월 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재밌죠? 69,000달러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간 차트, 월간 차트, 그리고 1분기 차트를 역사상 최고 고점에서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69,400달러 위에서의 마감이 되게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7만 달러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 주간과 월간 종가가 나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7만 1,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가 만들어졌고 지금 장중에 급격한 덤핑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선물 시장 강제 청산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7만 달러 밑으로 빠졌는데 단기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조금 어질어질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꽤 강력하다. 뭐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숫자예요. 정말 우리는 지금 미지의 영역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7개월 연속 상승 마감을 기록했고 이게 지금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 7개월 연속 월봉 마감을 하고 10% 정도 조정을 받다가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충격 앞에서 그 충격이 더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깔고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 물론 이제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이 상승과 어떤 조정을 반복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며 우상향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건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로 펼쳐질 것인가,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펼쳐질 것인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재료들이 지금 시장 전반을 감싸고 있다. 이 정도는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69,000달러대로 순간적으로 꼬라박을 때 그 한 시간, 그 전후 한 시간을 보니까 꽤 많이 청산이 그냥 훅 하고 일어났더라고요. 그때 한 시간 동안 1억 1,100만 달러 규모가 강제 청산이 됐고 최근 24시간, 지금부터 최근 24시간 동안 2억 1,700만 달러가 강제 청산됐습니다. 이게 정말 한번 그런 생각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 주변에 지금 낙관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재료들이 지금 꽤 직접적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여기에다가 홍콩에서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언제? 2분기 빠르면 5월. 여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 재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전반이 되게 막연한 낙관론에 휩싸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럴 때가 이제 멍 때리면서 막연하게 특히 이제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멍 때리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 되게 쉬운 환경인데 사실 이럴 때가 헤지펀드의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 한번 빵 오면 굉장히 강하게 와서 이제 페이퍼 핸드들이 이 패닉셀을 하면서 던지게끔 그걸 이제 받아먹는 고래들이 또 있는 거고 그렇게 손바뀜이 크게 나타나면서 고래들의 축적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사 상황이 지금 오늘 낮에 펼쳐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막연한 낙관은 언제나 금물이더라. 항상 이 상승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렇다라고 꼬라박기만 하는 시장도 없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 시장을 뒤흔드는 세력들이 있고 이른바 마켓 메이커, 말이 좋아서 이 시장 조성자지 이 시장을 조성하는 건지 조작하는 건지 참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이제 2분기를 대응함에 있어서 올해 남은 1년 동안의 시장 대응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전략적이면서도 그 신중함, 지나친 낙관론을 의지적으로 경계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경희님은 오늘 승진 회식을 또 쏘시나 보네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네, 착한 부자님, 러브님 어서 오세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지금 8시간 차트거든요. 8시간 차트에서 하단 지지라인 지금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지라인은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리가리 하다가 돌파, 어디를 전고, 그리고 나서 85,000달러까지 나아갈 것이다 라고 캡틴 파이브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에서 이 삼각 패턴이, 상승 삼각 패턴이 아주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상단 저항을 뚫어냈어요. 지금 71,200달러에서 월간 종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높은 월간 종가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롱텀 타깃은 17만 달러다. 여기서 롱텀은 2025년 하반기까지의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강세장 전반의 사이클 탑이 17만 달러에서 형성될 가능성, 더 정확히는 17만 달러 이상을 의미한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막 세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주요 지지라인 지지 잘 받아주고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고, 일단 월간과 주간 차트가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이제 뭔가 이거는 뭐랄까, 캡틴 파이브가 잘 표현을 했네요. Sky is the limit. 한계가 지금 하늘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는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이 지금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 중심으로 좀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흔들릴지 몰라도 더 빠지든 더 오르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왜냐? 나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수익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훈훈하죠. 만우절 선물치고는 굉장히 훈훈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쉬크립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에서 2021년 최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다. 이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강세 신호, 이런 그냥 강세 신호가 아니고 기가 강세, 기가 엄청난 강세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목표는 97,900달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72,000달러를 클리어해야 다음 구간 시작이 가능하다. 이거는 전고 돌파를 다시 이뤄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야지 1차적으로 97,000달러, 그리고 나서 16만 달러, 그리고 나서 30만 달러, 엄청 크죠, 숫자가. 그런데 뭐 이런 분석가들 뿐만 아니고 스탠다드 차트만 하더라도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밌었잖아요. 25만 달러로 고점 찍고 이후에 20만 달러 선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저도 막 웃음이 이렇게 나와요. 너무 숫자가 큰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막 비트코인 맥시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스탠다드 차트라는 기성 금융의 브랜드 상징성이 굉장히 강력한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간 종가랑 월간 종가 상황이 워낙 좋으니까 매우 강한 강세장에 우리는 지금 휩싸여 있다. 황소 세력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곰 세력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물론 장중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곰 세력이 한판 때린 거잖아요. 상당히 순간적으로 덤핑이 세게 나와서 7만 달러 밑으로 훅 하고 꺼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여기저기 곳곳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댄크립토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뚫는 과정, 이게 어렵잖아요. 전고점을 다시 뚫는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뚫고 나면 폭등,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뚫고 나면 폭등, 얼마나 어려워. 이게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FTX 사태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길 뚫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폭등한다. 이건 역사적인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뚫기는 어렵지만 한번 요거를 뚫어내면은,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뚫어내면 그 다음 움직임은 폭발적이었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차분하게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고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 테스트를 한 번 더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지지 라인은 67,000달러, 최종 저항 라인은 71,700달러, 71,700달러만 잘 뚫고 지지를 받으면 73,000달러 안정적으로 돌파해낼 것이다. 이 테스트가 이번 달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한 번 더 73,000달러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싸리 그냥 돌파 지지까지 성공을 하면서 이제 8만 달러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거나, 이게 지금 앞으로 한 2, 3주 사이에 한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리는 상황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 박스권에서 여기까지 한번 가려나?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박스권에서 요 라인에 와리가리 하면서 간다.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강세와 관련된 기대감을 더 키우는 재료들이 시장 곳곳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은 역대 최저 수준, 주요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의 지금 보유 물량이 170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수요 충격이 이미 시작이 됐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 충격이 더 강화됩니다. 이런 쌍끌이 충격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현물 가격의 흐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인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연한 기대감은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점들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1일 남았어요. 4월 22일로 현재 오늘 오후 상황에서는, 오늘 오후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4월 22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4월 18일에서 22일 지금 요 범위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4월 18일, 늦어도 한 22일쯤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루 채굴량, 이 세상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하루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 현재 하루에 1000개 안팎, 에버리지 900개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게 지금 500개 안팎, 450개 정도로 줄어드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반감기죠.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기대 포인트는 5월, 빠르면 5월에도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인가?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지금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태고,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자기들 목표는 5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브스도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되면 또 다른 거대한 지진이 가격 변동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북미 시장의 어떤 지금 핵심 화두가 됐는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쩌면 홍콩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관련해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게 5월, 다시 말해서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이 되고 5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이라도 홍콩에서 아시아 첫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이 역시 글로벌하게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 충격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와, 진짜 어떤 일 벌어질까 궁금해 죽겠습니다. 과연 언제쯤 승인이 될까 궁금해 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쯤, 출시까진 기대도 안 합니다. 거래 허용은 언제쯤 하게 될까? 이 진짜 띨빠기들 금융당국 이 새끼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지점이 되게 많고, 그 궁금한 것들이 대체로 오케이가 되면 다 긍정적인 재료들이다 보니까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주 많이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또 빠르면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5월에 빠르면 승인될 수도 있고 늦어도 연내 승인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그 주변을 둘러싼 정서, 긍정적인 정서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가능성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조금 포트폴리오 관리가 아직 조금 전략적으로 세팅이 덜 되신 분들은 조정 양상이나 어떤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조금 대응을 하셔가지고 다가오는 알트 시즌 비트코인이 조금 더 사이드 횡보를 해주면서 가격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면서 재축적의 과정을 보여주면 그때 이제 알트들 막 펌핑 나올 수 있으니까 이른바 알트 시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거나 이제 조만간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편안하게 이번 시장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